190에 팔다리 짧은 건 의미 없을 듯. 추가로 크리스 햄스워스는 존나 잘생겼잖아. 또 목소리가 개 오지잖아. 크리스 햄스워스가 키가 190인데 누가 크리스 햄스워스한테 가서 팔이 짧으시네요 하면은 Yes I do 하고 말겠죠. 근데 어디 뭐 조그만한 애한테 가서 야 너는 팔도 진짜 짧다 이러면 저 팔 안 짧은데요? 저 팔 긴데요? 헬스를 혼자서 하다 말다 헬스창 친구랑 도저히 같이 못 드는 것까지 도움받아서 빡세게 함. 근육통이 5일은 갈 정도인데 근육통의 정도, 기간과 근성장은 비례하다고 보시나요? 뭐 대체로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자, 제 말 잘 들어보세요. 본인의 루틴에 따라서 헬스 운동을 잘 하고 계시던 분이 갑자기 완전히 색다른 운동을 했어요. 뭐 크로스핏을 하든 뭐 맨몸 운동을 존나게 하든 뭐 어디 줄다리기를 하고 오든 그럼 다음날 여지껏 느껴보지 못한 근육통이 오지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여태까지 내가 운동을 잘 못했던 걸까요? 아니죠. 혹은 이 운동이 나한테 더 잘 맞는 운동일까요? 아니죠. 그러면 이 운동 했으니까 저기 휴식 시간을 훨씬 더 많이 가져야 할까요? 뭐 대체로 아니죠. 그냥 안 해본 거 해서 그렇거든요. 그 말은 당신이 어느 정도 일관된 운동을 하는 와중에 근육통이 좀 더 오고 덜 오는 날이 있다면 근육통이 더 오는 날 운동이 잘 됐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운동의 방식을 바꿔서 근육통이 더 심해졌다면 그건 운동이 더 잘 돼서라기보다는 그냥 안 해보던 걸 해서 근육통이 심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운동 재능이 없는 일반인도 노력하면 홍범석 님처럼 근육도 크고 런닝도 잘하는 몸 만들 수 있나요? 홍범석 님이 그 소방 뭐 세계 그 체력 대회 1등한 그분 말하는 거 맞죠? 맞다면 홍범석 님처럼은 안 되죠, 당연히. 근데 근사치까지는 되죠. 어느 정도 근사치냐는 이제 님이 얼마나 운동 재능이 없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노력이 재능을 이긴다는 말을 싫어하잖아요. 왜냐면 재능이 있는 사람이 노력을 안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니까. 물론 엘리트 체육을 하는 분들은 운동 선수 수준까지 운동을 하신 분들은 재능이 있는데 훈련을 열심히 안 해서 프로가 되지 못하거나 꽃을 피지 못하는 사람들을 되게 많이 보니까 재능보다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곤 하는데 그 사람들조차도 일반인 기준에서는 운동 재능이 뛰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영표 형님 입장에서는 뭐 메시, 호날두 한 요 정도 돼야지 재능이 뛰어난 사람, 천재, 재능으로 축구하는 사람 같은 생각이 들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영표 형님도 어마무시한 재능인 거죠. 그래서 보통 제가 그 얘기를 싫어하는 건 노력으로 가능한 게 딱 자기까지라고 항상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진짜 거의 다 똑같이 이렇게 얘기해. 노력으로 재능을 이길 수 있습니다. 메시 왜 못 이기셨어요? 메시는 노력으로 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뭔 말인지 알죠? 노력으로 재능 이길 수 있습니다. 저 보십시오. 근데 왜 오타니처럼 야구 못하세요? 오타니는 노력으로 이길 수 있는 재능이 아닙니다. 노력으로는 안 되는 영역입니다. 항상 딱 자기가 간 데까지는 노력으로 된대. 근데 자기가 못 간 데까지는 노력으로 안 된대. 그건 재능이 있어야 된대.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좀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러닝이 많이 유행을 하니까 러닝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자기가 엄청나게 재능이 없었는데 운동에 완전 젬병이었는데 요 정도까지는 했다. 여러분도 노력하시면 뭐 나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시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달리기에 대한 재능은 좀 다를 테니까. 예를 들어서 흑자일스 조지훈이를 보겠습니다. 제가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이제 눈 오는 날 등산을 하다가 살짝 삐끗해가지고 또 발목이 걸레가 됐습니다. 오른쪽 발목이 안 좋아요 지금. 근데 제가 만약에 지금 성실히 달리기 훈련을 하면 서브 3를 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할 수 있잖아요. 엄청 열심히 노력하면 진짜 목숨 걸고 하면 서브 3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다치면 어떡해요? 그냥 뭐 발목이 걸레라든지 무릎이 걸레라든지 허리가 걸레라든지 뭐 고관절이 안 좋든지 해서 그냥 열심히 뛰면 계속 아파져. 그런 사람은 어떡해?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화를 하면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당신도 조금은 정신 차릴 필요가 있는 게 제가 2부 때 요즘 결혼 시장 할 건데 너무 높은 수준을 보는 거죠. 내가 결혼할 건데 뭐 강남에 아파트 있는 남자를 원한다처럼 내가 운동에 재능이 없고 달리기를 이제 시작하는데 홍범석처럼 가능한가요가 사실 이런 생각을 아예 가지시면 안 되는 수준이죠. 지금 당장은 달리기를 내가 뭐 몇 킬로를 몇 분에 뛰어보고 싶다, 뭐 킬로미터당 몇 분 안에 오고 싶다, 이런 걸 목표로 삼으셔야지. 생활체육인 달리기의 끝판왕 수준인 사람을 놓고 제가 재능이 없는데 홍범석처럼 가능한가요? 라는 생각을 하면 인생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유산소 런닝 속도 9.5에서 11로 8km 뛰고 해당 부위 웨이트 1시간으로 하고 3000kcal 먹고 있는데 지금 한 달 2주째 체중이 0.1kg밖에 안 늘었어요. 림메스업 되고 있는 거 맞나요? 알 수 없죠 저는. 저는 그걸 알 수 없고, 옛날이었으면 이제 좀 비아냥 됐겠죠 님한테. 근데 저도 이제 버릇을 좀 고쳐서 그러진 않겠습니다. 최대한 감정을 빼고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리고 님의 몸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달리기 같은 경우에는 몇 킬로로 어느 정도의 거리를 뛰고 있다고 알려주시니까 아 그래도 꽤 열심히 하셨구나를 알 수 있지만, 웨이트를 1시간 하고 있다는 말로 님이 1시간 동안 웨이트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열심히 하고 있는지 대충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체중이 0.1kg밖에 안 늘었다고 해도 림매스업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구분할 수 있는 척도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님이 한 90kg쯤 나가는 ጤ지 새끼였어요. 그리고 체지방률이 한 30%가 됐어요. 근데 체중이 정체중이야.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그러면 엄청나게 성장 중일 가능성이 높죠. 체지방은 빠지면서 근육이 그 자리를 채워가니까 체중의 변화가 없이 또이또이가 오는 거겠죠. 근데 님이 만약에 60kg 나가는 신멸치예요. 근데 체중 변화가 림매스업을 하고 싶은데 0.1밖에 안 늘었어. 그럼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거일 확률이 높죠.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또 님이 근육의 크기는 그렇게 커지지 않았지만 근육의 질이 되게 좋아지고 있을 수도 있고, 데피니션이나 세퍼레이션 같은 게 되게 좋아지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봐야 알아요. 뭐 어떻게 봐야 아냐? 님도 보면 알죠. 눈이 달리셨으니까. 그래서 한 달 전 사진이랑 지금 사진이랑 보시고 차이가 났으면 성장 중인 거고, 차이가 안 났으면 안 성장 중입니다. U자 가슴이 심한데 보완 가능한가요? 살 빼시고 체격 키우세요. 어깨 만들려면 어깨 해야 돼. 남들 하는 거 하시면 됩니다. 한 달은 아직 이르지 않나? 아니요, 저 정도 노력이라면 한 달만 해도 차이가 원래 보이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홍범성님 얘기 잠깐 추가로 하자면, 홍범성님은 일단 특수부대 출신이시고 소방관 중에서도 전 세계 체력을 1등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운동선수가 아닐 뿐 전반적인 신체 능력에서는 운동선수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되는데, 저도 NBA 보면서 그런 걸 참 많이 느꼈는데, 전반적인 능력이 고루고루 조금 좋은 사람보다 특정 능력이 굉장히 발달한 사람이 오히려 선수가 되기 쉽고 살아남기가 쉽더라고요. NBA도 3점을 존나게 잘 쏘고 사이드 스텝이 빠른 새끼가 있어. 이 새끼는 살아남아요. 3&D라고 하죠. 근데 다 되게 두루두루 약간씩 해. 평균 정도로. 뭐 3점도 평균 정도, 뭐 자유투도 평균 정도, 달리기 속도도 평균 정도, 뭐 키도 평균 정도 이러잖아. 오히려 좀 몸값 많이 받고 주전으로 남기가 어렵고, 이 새끼는 딴 거는 못하는데 그냥 이발 수비하고 3점만 존나 잘 쏴. 이 새끼는 엄청 오래 살아남을 수 있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홍범섭님 같은 분들이 프로 운동선수로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전반적인 신체 능력은 운동선수 수준일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활체육인으로서는 굉장히 십상탄치를 가는 거고. 상견이 아닌데 어깨 위치를 바꿔서 세 보이게 어깨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신 건가요? 뭐 이따 잠깐 나올 텐데, 자 볼게요. 제 어깨를 한번 보세요. 원래 제 어깨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어깨입니다. 그냥 뭐 엄청 하견도 아니고 그냥 평견 정도? 근데 요거를 견갑을 살짝 빼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 상태에서 전인을 살짝 하면 이런 느낌이 되죠. 여기에서 조금 더 펼치면, 그러니까 펼쳐 올리는 거죠. 펼쳐 올리면 이렇게 되죠. 이러면 이제 상견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상견형 어깨가 아니에요. 상견처럼 보이게 세팅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이게 익숙해지면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엄청 펼친 게 아니야. 막 이렇게 막 그 뭐 시험 나가듯이 막 이렇게 쥐어짜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이 상태로 적당히 그냥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헬스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깨는 안 넓어집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분들은 그냥 안 되는 분인 거예요. 근데 어깨 넓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안 되는 거라고 말할 수 없죠. 이미 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안 된다고 하겠어요. 이거는 날개뼈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날개뼈라고 칠게요. 요게 이렇게 밖으로 잘 벌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견갑이 이렇게 잘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견갑이 좀 잘 안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견갑의 크기도 사람마다 다르고 쇄골의 길이도 사람마다 다르고 어깨뼈의 크기도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형님 178에 76, 골격근 40, 체지방 13입니다. 칭찬 부탁드립니다. 굿! 76kg인데 골근 40은 진짜 높은 겁니다. 하견 중 하견인데 자기 팔이 길고 리치가 178이 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따 나올 텐데, 자 보세요. 윙스팬, 뭐 팔 길이. 바로 일부러 넘어가죠. 여기서 이제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흑자에서 볼게요. 자 제가 만약에 자 이렇게 있는다고 쳐보세요.
제 어깨가 지금 어때요? 나 좁죠? 어깨가 굉장히 좁잖아요. 그리고 팔도 이렇게 하면 뭐 별로 안 길어 보이죠? 이런 느낌이죠. 팔도 짧아 보이잖아. 아우 씨 아파. 자, 근데 어깨가 이렇게 되면 점점 넓어지잖아요. 윙스팬도 당연히 길어 보이고, 전 윙스팬 지금 한 188 정도 나올 거예요. 키에 비해서 거의 10cm 길죠. 9cm 정도 길죠. 그러니까 이게 심지어 윙스팬도 길어져요. 이게 어깨가 이렇게 있는 거랑 밖으로 이렇게 빠지는 거랑 달라요. 근데 이제 격투기에 좋은 윙스팬이랑은 좀 다르죠. 격투기는 진짜 팔이 긴 게 중요하죠. 근데 어깨가 넓어서 윙스팬이 긴 거는 격투기에서 뭐 엄청 큰 도움은 안 돼요. 물론 뭐 짧은 거보다는 훨씬 낫긴 하지만 실제로 펀치가 뭐 그렇게까지 길어지지 않으니까. 근데 어깨를 늘려도 윙스팬이 길어집니다. 그 말은 팔이 짧은데 어깨까지 좁으면 윙스팬이 굉장히 짧다는 거죠. 그래서 비율이 겁나게 중요한 게, 제가 이제 오늘 이걸 갑자기 왜 하냐면, 아까 우연히 NBA 매니아에서 김채원 씨 원피스 짤이 올라왔어요. 영상이 올라왔어요. 이분 볼게요. 오늘 뭐 행사장에서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힙 보이세요? 이 여돌이니까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분 지금 힙이 굴곡이 엄청나게 커 보이죠? 그러면 김채원 씨가 힙이 커요? 아니면 골반이 되게 커요? 아니죠. 실제로 본 사람들에 의하면 그냥 완전 엄청 말랐다고 하잖아. 진짜 인형처럼 말랐다고 하잖아. 근데 지금 허리하고 힙 라인 보세요. 엄청나게 잘록하시잖아. 이게 왜 이런다고요? 결국 중요한 건 비율이에요. 실제로 남자들이 여성의 허리 골반을 볼 때 언제 매력을 많이 느끼는지 논문 같은 걸로 쓴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대학교 뭐 이런 데서. 거기서도 나오는 게 실제로 힙의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야. 실제 힙 둘레 뭐 34인치가 좋다더라, 뭐 36인치가 남자들이 좋아한다, 뭐 37 돼야 남자들이 뭐 좋아한다, 이게 아니고요. 막 동공 반응 뭐 이런 걸로 검사를 한 거거든요. 비율입니다, 비율. 그러니까 허리가 가늘면 힙이 조금만 커도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고, 허리가 굵으면 그만큼 더 엉덩이를 크게 키워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남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지금 보시면 이분이 힙이 그렇게 큰 분이 아니시잖아. 골반이 큰 분이 아니시잖아. 근데 힙이 엄청 극단적으로 지금 나와 보이잖아요. 왜 그런다고요? 허리가 엄청 가느니까. 이분이 허리가 뭐 20인치다 뭐 22인치다 뭐 말이 좀 있던데, 어쨌든 22인치 이하인 것 같아요. 허리가 엄청 가는 것 같아요. 21인치, 22인치쯤 되는 것 같아. 허리가 어마무시하게 가늘고 거기다가 몸이 납작해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죠. 저는 몸이 이렇게 앞뒤로 빵이 좀 있는 편이에요. 특히 배대지가 여기가 두꺼운 편이야. 여기보다 여기는 그렇게 안 두꺼워요. 생각보다 여기가 좀 있는 편이야. 그러면 옆에서 봤을 때 제가 힙이 나와 보이려면 힙이 엄청 나와야 돼. 근데 김채원 씨 같은 분들은 남자였어도 몸 만들기가 좋은 게 옆통이 납작해야 몸이, 가슴도 납작한 몸에서 가슴 근육이 자리 잡기가 되게 좋고 배대지도 보기가 좋아요. 근데 몸이 둥근 사람은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둥근 사람보다 납작한 사람이 더 좋아. 이분은 몸통이 납작한데 허리가 가늘어. 이런 형태인 거야, 몸이. 이렇게 동그란 형태가 아니고 이런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도 엄청나게 힙이 있어 보이고, 정면에서 봐도 골반이 실제로는 엄청 작은 분인데도 골반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결국엔 비율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어깨를 보세요. 작자일 씨는 지금 얼굴이 되게 커요. 얼굴이 엄청 커. 그럼 제가 일반적인 어깨를 갖고 있으면, 요 정도가 일반적인 어깨겠죠?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얼굴이 더 커 보여. 제가 좀 더 해볼게요. 얼굴 좀 내밀면 이렇게 더 커 보이죠? 제가 만약에 운동 안 하고 그냥 평범한 40대 남자였으면은, 뭐 지금도 평범하긴 하지, 그냥 운동 안 하는 40대 남자였으면 이러고 다니는 거야. 비율이 비율. 얼굴이 존나 큰 거야. 근데 운동을 열심히 해서 어깨를 넓히면 얼굴이 커도 덜 커 보이죠. 왜? 어깨가 있으니까. 지금 제 얼굴이 그렇게 커 보이진 않잖아요. 어깨를 넓히면.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헬스 갤러리에다가 썼던 얘기가 있죠. 얼굴이 크면 어깨를 넓혀라. 원래 대가리긴 한데 대가리로 할게요 그냥.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엔 다 비율인기라. 자, 여자라고 칠게요. 여잔데 내가 다이어트를 했는데 허리를 줄일 만큼 줄였어. 더 줄이기 좀 어려워. 근데도 힙이 그렇게 나와 보이지 않아? 더 키우세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당신이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내 친구보다 어깨가 더 좋은데 대가리가 얼굴이 커서 어깨 안 넓어 보여. 어떻게 해요, 억자형? 넓히세요. 어쩔 수가 없어. 그렇게 태어났는데 뭐 어쩌라고.
키가 작은 사람이 옷을 입을 때 이런저런 코디를 통해서 약점 같은 걸 좀 상쇄한다든지 뭐 그런 걸 하시잖아. 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본인의 약점 부위가 있으면 패션으로 잘 가리시잖아.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우린 조금 더 피지컬적으로 대가리가 크면 어깨를 넓히세요. 허리가 굵으면 힙을 더 키우세요. 여자분들. 그냥 그겁니다. 그래서 이 김채원 씨도 이렇게 보면 원래는 진짜 삐쩍 마른 분인데 이렇게 골반하고 힙이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지금도 보시면 그 소위 이제 말 안 하는 게 낫겠네요. 어쨌든 하체도 굉장히 있어 보이고 골반도 있어 보이죠. 뒷모습도. 이분이 진짜 하체가 실제로 좀 튼실하실까? 전혀 아니죠. 완전 가시다리일 거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 이게 왜 그런다? 허리가 21인치니까 가능하다. 자, 그러면 제가 옛날에 우리 헬스장 회원분들한테 자주 하던 얘기인데, 자, 그러면 님들 만약에 김채원을 보고 내가 이 몸이 완전 워너비가 된 거야. 여잔데 내 목표하는 몸이 이 몸이야. 그래서 몸을 실제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치죠. 살을 엄청나게 빼서 막 몸무게 한 42kg 막 이렇게 해서 이 사이즈를 만들었어. 그러면 이 느낌이 나요, 안 나요? 여자분들 안 나요. 바로 대갈장군데요. 자, 김채원 씨는 얼굴도 존나 작아. 김채원 씨가 얼굴이 그 동양인 특유의 납작한 얼굴이에요. 납작한 얼굴이면 사실 얼굴이 작아 보이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분 얼굴이 엄청 작아 보이잖아. 얼굴 아마 소름 끼치게 작을 겁니다. 거의 뭐 애들 수준으로 작을 거야, 얼굴 크기가. 얼굴이 이렇게 작으니까 몸을 이렇게 말려도 비율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의 얼굴 머리 크기를 갖고 있는데 몸을 이렇게 말려버리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냥 대갈장군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하셔야 돼. 내가 여잔데 김채원처럼 되고 싶어 해서 무조건 말린다고 김채원처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그냥 대갈장군 되고 얼굴만 둥둥 떠다니는 거야. 그냥 느낌표 인간 돼버리는 거야. 내가 남자인데 예쁜 몸 가진 어떤 분이 너무 멋있어. 그 사람처럼 삐쩍 말리고 막 복근을 막 이렇게 박았어. 그냥 바로 대갈장군 되는 거예요. 어깨가 씨발 소멸하고 얼굴만 둥둥 떠다니는 거야. 안 어울린다니까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바꿀 수 없는 피지컬에 맞춰서 바꿀 수 있는 피지컬을 개선하셔야 합니다. 오케이? 자, 대가리 크기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얼굴 크기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살 빼면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크게 바꿀 수 없어. 선천적인 허리 통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요. 자, 그러면 대가리부터. 대가리 크기 못 바꿔? 누구 바꿔? 어깨 바꿔. 허리 통 못 바꿔? 누구 바꿔? 둔근 바꿔. 그런 거야. 사진 계속 보니까 몇 년간 학구열로 침체되었던 연애세포가 조금씩 발생하네. 근데 네가 이제 김채원 같은 분들한테 들이대면 이제 그분이 연애세포가 다 죽어버리지. 그러니까 이게 등가 교환 같은 거예요. 너가 연애를 쉴 때 예쁜 여자들이 연애를 하고 다닐 수 있는 거고, 네가 연애를 하고 싶어지면 예쁜 여자분들 누군가는 연애를 안 하고 싶어지는 거죠. 이게 등가 교환이에요. 남자는 허리가 두꺼운 게 좋은 거임? 좋은 질문입니다. 뭐가 좋을까요? 뭐가 좋을까? 자, 김채원 씨 다시 볼게요. 제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닙니다. 자, 김채원 씨 허리통 굵어요라고 말하는 것도 웃기긴 해. 자, 김채원 씨 코어통 보세요. 말도 안 되게 가는 편이에요. 이런 사람 실제로 보기도 좀 어려워요, 사실. 이 정도로 마른 사람 길거리 지나가면 진짜 말랐다. 우와, 왜 이렇게 말랐어? 이런 말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몸이 마른 사람이야. 키 한 188 이상 보는 것처럼 이 정도 마른 사람 보긴 좀 어렵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러면 이분이 지금 코어통이 가늘어서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반대로 코어통이 김채원 씨하고 좀 대비되게 파이팅 있는 분이 있어요.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상반된 몸을 한번 보여드릴게. 자, 리정 씨 한번 볼게요. 제가 해밀이 유채판가 뭐 그거를 봐서 리정 씨하고 김채원 씨하고 이제 같이 있는 모습을 자주 봐서 리정 씨가 떠오른 것 뿐입니다. 이분이 이제 전문 댄서 리정 씨입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에요. 춤 존나게 잘 추죠. 이분의 지금 코어통을 볼게요. 자, 여기부터 가슴까지 거의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도 거의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분은 근데 골반이 있으셔가지고 골반까지 보면 또 S라인이 나오십니다. 근데 골반은 빼고 그냥 봤을 때 코어통이 굉장히 크셔. 그렇기 때문에 파워 댄스가 가능한 거죠. 코어통이 이렇게 크니까 그 초 울트라 파워 댄스가 가능한 거야. 근데 만약에 김채원 씨처럼 이런 코어통을 가진 사람한테 리정 씨처럼 춤을 추라고 해. 일단 잘 안 되겠지만 만약에 한다 해도 허리가 작살이 나요. 만약에 이 코어통을 따라하면 허리가 개 작살이 납니다. 못 견뎌요. 내구력이 안 돼. 자, 흑자일스가 여기저기 부상이 많이 있는 이유가 뭐 물론 아킬레스건 다치고부터 연쇄적인 반응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원래 그냥 자극 운동만 할 때는 몸 예쁘게 잘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몸은 꽤 이쁘장하게 괜찮아요. 근데 파워리프팅을 알게 되고 막 크로스핏 같은 거 알게 되고 더 세지고 싶었어. 중량을 고중량 들고 싶고 막 무거운 거 들고 싶고 세지고 싶은 거야. 이뻐지고 싶은 게 아니라. 그리고 애초에 내 얼굴이랑 안 어울리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몸을 권상우님처럼 만들어 봤자, 가수 비님처럼 만들어
봤자 나랑 얼굴이 매칭이 전혀 안 되고 나 기괴해. 하나도 안 어울려. 그래서 예쁘게 몸을 상당히 오래 유지했지만 이건 나랑 아니다. 내 취향으로도 아니고 내 낯짝으로도 안 어울린다. 해서 이제 몸을 크게 키우고 싶어서 막 무겁게 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모가지도 아파지고 허리도 아파지고 여기저기 발목도 아파지고. 저는 무릎은 튼튼한 편이에요. 실제로 이제 어디 맞아서 부상당한 거 제외하고는 무릎은 거의 안 아프거든요. 근데 제가 발목이 가늘죠. 발목 부상이 많아요. 그저께도 발목 부상 당했어요. 뭐 크게 당한 건 아니고 그냥 우리해요. 그냥 일주일 있다가 괜찮아져요. 허리도 원래 제가 허리통이 그렇게 굵지 않다 그랬죠. 옆통이 좀 있는 편인데 여기서는 또 가늘단 말이야. 그래서 역삼각형이 좀 잘 나오는 편이에요. 허리도 센 편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데드리프트 같은 거 스쿼트 같은 거 많이 하다 보니까 내구력이 안 돼. 모가지도 제가 얼굴 크기에 비해서 모가지가 좀 가는 편이에요. 목도 약해. 그러니까 애지간하면 가늘고 길면 약합니다. 제 아킬레스건도 길거든요. 발목이 가늘고 아킬레스건이 기니까 약해. 대신에 이제 탄력은 있겠죠. 모든 건 다 장단점이에요. 그러면 남자로서 코어통은 어떨까? 코어통이 굵은 몸이 멋있어요? 가는 몸이 멋있어요? 호불호의 영역입니다. 여자는 솔직히 말해서 코어통이 가는 몸을 남자도 여자도 조금 더 원하죠. 특히나 동양인 같은 경우에는 코어통이 가는 여성을 더 선호합니다. 근데 미국의 흑형들은 코어통이 가는 사람보다는 그냥 빵댕이가 엄청 큰 사람을 좋아하잖아.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겠는데 한국 기준으로 해서는 여자의 코어통은 남자든 여자든 가는 걸 선호해요. 근데 남자는 좀 달라요. 남자가 코어통이 굉장히 가늘어서 저 피지크 막 맨즈 피지크 막 이런 사람들처럼 극단적인 가는 허리. 남자인데 허리가 24인치야. 근데 가슴 둘레가 막 120cm, 130cm야. 이렇게 극단적인 역삼각형이 나오는 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남자가 좀 허리가 좀 두툼하니 좀 빡세 보이는 UFC 선수처럼 보이는 몸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남녀 모두 마찬가지. 그래서 남자의 경우에는 여자보다 몸 만들기가 저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우리가 태어났을 때 바꾸지 못하는 것들 중에 상당히 중요한 게 코어통 굵기인데, 코어통 굵기가 굵어도 굵은 대로 멋있는 몸, 가늘어도 가는 대로 멋있는 몸이 가능해요. 반면에 여성분은 코어통이 굵게 태어나면 굉장히 힘듭니다. 아까 리정씨 같은 경우는 골반이 되게 크셔. 그리고 본인이 운동도 되게 열심히 하셔서 몸이 엄청 멋있으시죠. 예쁘죠. 근데 보통은 리정씨 같이 그렇게 몸을 만들지는 못해요. 리정씨는 운동량이 어마무시하시겠죠. 보통 그렇게까지 운동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코어통이 굵게 태어나면 어쩔 수 없이 약간 통짜 몸매가 되어버립니다. 안 그러려면 힙을 오지게 키워야 되는데 힙을 그렇게 키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힙 근육이 그렇게 잘 안 커요. 반면에 남자들은 코어통이 굵다고 해서 힙을 열심히 키워서 코어통을 극복하지 않죠. 어디를 키우겠어요. 코어통이 굵으면 가슴 키우고 어깨 키워서 등 키워서 극복을 하겠죠. 잘 크는 녀석들이죠.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극복이 어느 정도 되고, 굵으면 굵은 대로, 가늘면 가늘 대로 멋있는 몸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타고난 팔자대로 하는 게 좋아요. 저는 의외로 코어통이 가는 몸이었습니다. 근데 굵은 몸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다치는 거야. 그냥 가는 몸으로 갔으면 돼. 반대로 내가 코어통이 굵은 몸인데 가는 몸이 되고 싶어서 계속 다이어트를 해. 몸이 골아가요. 건강에 좋지도 않아. 그러니까 자기가 타고난 대로, 내가 전사로 태어났으면 전사로, 법사로 태어났으면 법사로, 자기가 타고난 클래스에 맞춰서 발달시키시는 게 몸에도 정신 건강에도 더 좋습니다. 근데 내가 클래스를 바꾸고 싶으면 남들보다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남들보다 성장이 더 더디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다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해요. 형, 근데 오타니는 고딩 때 삐쩍 말랐는데 어떻게 통이 저래 커질 수 있어? 좋은 질문입니다. 한 가지 답변으로 전부 받아칠 수 있습니다. 오타니라서. 자, 오타니는 투수인데 홈런을 외쳐요. 오타니라서. 오타니는 홈런 40개 치는데 어떻게 15승씩 해요? 오타니라서. 오타니는 어떻게 도루도 잘해요? 오타니라서. 오타니는 어떻게 서양 사람들보다 팔다리가 더 길어요? 오타니라서. 오타니는 어떻게 동양 사람인데 X도 커요? 오타니라서. 오타니는 어떻게 키도 커요? 오타니라서. 오타니는 어떻게 학생 시절에는 말랐는데 성인 되고 나서도 그렇게 몸이 커져요? 오타니라서. 오타니랑 우리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타니를 쳐다보는 순간 약간 허무주의 같은 거에 빠질 수 있어요. 쳐다보지 마셔. 그냥 야구만 봐. 오타니 가불기야? 아니, 무적 방패가 있는 거죠. 오타니라서. 자, 그러면 단순하게 오타니라서인데 조금만 자세히 얘기를 해드리자면 팔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열심히 했더니 어깨가 넓어졌어요. 넓어질 팔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열심히, 심지어 잘했어. 어깨가 안 넓어져. 안 넓어질 팔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키가 중학생 때 다 크고 고등학생 때 하나도 안 컸어. 근데 어떤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에 21살 때 22살 때 군대에서 2cm가 컸어. 팔자입니다. 팔자예요, 팔자.
오타니는 성인이 돼서 신장이 좀 더 자랐죠. 골격도 좀 더 자랐죠. 그럴 팔자입니다. 뭐 과학적으로는 25세까지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죠. 남자는. 여자는 20살 때까지밖에 안 큰다고 하고. 근데 그것조차도 거의 맥시멈이고, 보통 남자는 뭐 한 20살 정도까지 크고 여자는 뭐 한 18세 정도까지 크잖아요. 아놀드도 개찐 멸치였는데 그렇게 변한 거 아니었어? 이것도 자 보세요. 찐멸치였는데 아놀드 피지크 찐멸치였으니까.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아놀드는 뭐 자료에 따라 좀 다르고 뭐 이렇긴 한데 허리둘레가 26인치 정도였다고 해요. 아놀드 키가 188이었어요. 지금 많이 작아졌더라고요. 근데 전성기 기준 아놀드 키가 188이야. 188인 유럽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허리둘레가 26인치야. 그리고 삐쩍 말랐었어. 그래서 집에서 별명이 신데렐라인가 그랬어요. 공주님이라고. 몸이 너무 허약해서. 근데 그러니까 그런 몸이 되는 거예요. 아놀드 가슴 둘레가 143cm인가 그래요. 전성기 기준으로 가장 두꺼웠을 때. 허리가 26인치인데 가슴 둘레가 140cm인 거야. 135인가? 헷갈린다. 135인 것 같아요. 가슴 둘레가 135야. 이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극단적인 역삼각형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멸치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오가 아니고 멸치였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멸치가 아닌 사람이 아놀드만큼 혹은 아놀드보다 몸을 더 키우면 마커스 럴이 되는 거죠. 요거 한번 봅시다. 자, 아놀드 먼저 볼게요. 이제 이게 유명한 사진이죠. 요게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 이제 길바닥에서 촬영한 바프 같은 겁니다. 허리를 보세요. 허리 지금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쭉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극단적인 역삼각형. 허리는 가는데 가슴은 못나게 두툼하고, 어깨는 사실 이제 근육이랑 어깨 가동성으로 넓힌 거긴 해요. 타고난 어깨는 별로 넓지 않습니다. 아놀드가. 극단적으로 역삼각형이 나오는 그런 몸뚱아리. 자, 근데 마커스 럴 한번 볼게요. 독일 사람입니다. 어깨 하면 이제 1인자였던 사람. 자, 이 사람 허리통 좀 보세요. 어마무시하게 두껍죠. 지금 요 골반에서 코어통이 밖으로 삐져 나올 정도로 넓죠. 이러니까 사실 이제 아놀드보다 근육 사이즈는 더 크다고 봐야겠죠. 아놀드보다도 근육 사이즈가 더 크고 가슴은 뭐 비슷할 것 같고 어깨 팔은 더 크지만 극단적 역삼각형보다는 겁나게 큰 덩어리가 되는 거죠. 지금 복근 알갱이도 보세요. 이게 웬만한 사람 가슴 크기야, 복근 알갱이가. 그러니까 아놀드가 그렇게 말랐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커졌어요가 아니고 말랐으니까 그런 형태로 커질 수 있는 거고, 실제로 뼈가 엄청 두꺼운 사람들은 마커스 롤처럼 되겠죠. 그리고 아놀드는 이 정면에서 허리가 가는 것보다 사실 측면이 더 가늘긴 합니다. 여기 틈새 아놀드 홍 아저씨 한번 볼게요. 아놀드 홍 선생님 옛날에 우리나라 거의 최초의 억대 연봉을 받으셨던. 코어통 어때요? 이제 다 보이시죠? 코어통이 굵으시죠? 그래서 극단적인 역삼각형보다는 이제 넓은 몸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아놀드 홍 선생님이 얼굴이 좀 크신 편인데, 턱도 좀 크신 편인데 별로 상관없는 게 체격이 워낙 크셔가지고. 근데 보통 체격이 작은 사람이 이제 저런 턱의 크기나 형태를 가졌으면은 얼굴이 많이 커 보였을 겁니다. 자, 아놀드의 몸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 보시다시피 옆에서 봤을 때 가슴은 엄청나게 두꺼워요. 근데 허리는 엄청 가늘어요. 옆에서 봤을 때 완전 김채원 씨처럼 납작한 몸을 가졌죠. 그리고 골반이 작아요. 남자는 골반이 작은 게 조금 더 멋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골반이 작고 허리가 엄청 평평하고 얇은데 가슴은 겁나게 두꺼워.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멋지게 나올 수 있는 거고, 만약에 허리가 통허리면, 그리고 요즘 바디빌더들처럼 그 배 나오는 그런 게 있으면 배돼지가 이렇게 나오겠죠, 앞으로. 그럼 이런 미형이 나올 수가 없어요. 괜히 아놀드의 몸을 여전히 역대 가장 아름다운 몸 이렇게 꼽는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라, 이 형태의 보디빌더는 현재 없긴 하죠. 솔직히 뭐 시범이 아놀드보다 근육이 훨씬 더 발달해 있지만 요런 형태는 안 나오잖아요. 너무 극단적으로 허리가 가늘고 골반이 작은 상태에서 이 가슴하고 어깨하고 팔 쪽은 이렇게 발달이 엄청나게 돼 있으니까 말이 안 되는 비율이야. 이런 사람은 사실 거의 없죠, 바디빌더들 중에서도. 그리고 골반이 작아서 이득인 게 뭐냐면, 골반이 작으니까 아놀드가 사실 하체가 강점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체가 좋아 보이죠. 오히려 뭐 요즘 빌더에 비하면 안 좋겠지만 하체가 약점인 것처럼 보입니까? 전혀 그렇게 안 보이죠. 허리가 워낙 가늘다 보니까 하체가 좋아 보이죠. 아까 김채원 씨도 옆모습이나 뒷모습 봤을 때 허리가 너무 가느니까 오히려 하체가 되게 건강해 보였잖아요. 좋은 의미에서 건강해 보였죠, 허벅지가. 근데 실제로 보면 엄청 가늘 거란 말이죠. 아놀드도 하체를 지금 시범이랑 대보면 사실 거의 세 다리처럼 보일 거예요.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근데 골반이 작고 허리가 가느니까 하체도 좋아 보이는 거죠. 요것도 보면 허리가 이렇게 가는데 팔하고 다리가 굵으니까 엄청난 대비 효과가 나오죠. 이도 진짜 미치긴 했네.
보시면 몸 아랫부분, 골반하고 허리 부분 가늘고 상체 존나 두껍고 하체도 꽤 크니까 이런 미형이 나오고 팔다리 길이도 지금 어마무시하죠. 그러니까 골반이 작고 다리가 길어요. 여기도 이게 더 잘 나온다. 여기도 보시면 측면에서 봤을 때 허리가 어마무시하게 가늘죠. 하부 허리가 가늘죠. 여기가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옆으로 뻗어나가는 거 봐. 이런 몸은 사실 잘 없긴 해요. 독보적인 사람이긴 합니다. 저도 그래서 좋아했었고 옛날에. 이두하고 가슴이 일단 거의 뭐 레전드죠. 다리 길이 중에 아웃심 길이는 엉덩이 높이로 판단해서 보면 긴지 짧은지 본능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인심은 긴 건지 짧은 건지 판단이 애매한데 그 기준이 뭐야?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김채원 씨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김채원 씨 볼게요. 설명드리기 너무 좋은 분이거든요. 김채원 씨 다리 길어 보여요? 짧아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엄청 길어 보입니다. 그럼 실제로 김채원 씨 다리가 길까요? 짧을까요? 뭐 조금 신뢰되는 말이긴 한데 실제로 다리가 좀 짧으신 편이세요. 되게 전형적인 아웃심이 길고 인심이 짧은 그런 동양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실제 다리 길이는 별로 길지 않으신데 어디까지 다리로 보이죠? 마치 여기까지 다리로 보이죠. 그러니까 특히나 여성분들 기준으로 허리에 가장 가는 부분까지 다리처럼 보여요. 옷을 입었을 때. 그게 동양인 분들이 이제 뭐 패션 같은 걸 좀 이렇게 옷을 잘 입고 뭐 이렇게 할 때 염두에서 입으시는 스타일이죠. 그 서양 사람들이 입는 레깅스를 보면은 그 다리 부분이 끝나고 윗부분 있잖아요. 밴드 있는 부분. 그 부분이 좀 짧게 나와요. 근데 동양 사람들 레깅스를 보면 거기가 되게 길게 나오거든요. 그래야 그 레깅스가 끝나는 부분까지 다리처럼 보여. 실제 내 다리는 한참 밑에 있죠. 인심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근데 그게 바로 전략입니다. 마치 여기까지 다리처럼 보이게 하는 거. 실제로는 다리가 긴 게 아니라 골반이 긴 거죠. 제가 이제 감히 이제 골반을 뭐 짚어드리긴 좀 어렵고 이제 여기서 이제 살짝 티가 나죠. 다리가 기신 게 아니라 골반이 기신 거라는 게 살짝 티가 나죠. 이제 요게 조금 잘 보이는 분들이 르세라핌의 김채원 씨나 아니면 뭐 걸스데이의 혜리 씨 이런 분들이 실제 다리는 길지 않으신데 옷을 잘 입으셨을 때 다리가 되게 길어 보이는 분들, 그분들이 전부는 아니고 대부분 인심은 짧고 아웃심이 기신 분들. 그럼 내 다리 길이는 인심이 원래 내 다리 길이가 맞아요. 근데 아웃심은 내 다리 길이 플러스 골반의 길이입니다. 그러면 골반이 길면 아웃심은 길어 보여요. 심지어 저도 헬스 초반까지는 제 다리가 긴 줄 알았어요. 저도 아웃심이 길어요. 저도 골반이 깁니다. 인심은 짧아요. 그냥 전형적인 동양인입니다. 제가 전형적인 동양인이 특징이 종아리 허벅 길, 골반 길이에요. 종아리가 짧고요, 허벅지가 길고요, 골반이 길어요. 이게 전형적인 동양인입니다. 서양인, 특히나 이제 흑인 분들 보면 종아리가 길고요, 상대적으로 허벅지가 짧고요, 골반이 짧아요. 그래서 엉덩이가 엄청 위에 달려있죠. 그게 진짜 다리가 긴 사람들. 우사인 볼트나 이런 사람들 보면 다리 존나 길죠. 아까 아놀드 형님도 골반이 짧어, 다리가 길어. 근데 동양인들은 다리가 짧고 골반이 긴 거야. 그래서 아웃심이 내 다리인 것처럼 보이게 자꾸 코디를 하셔야 돼. 이거 근데 실제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라디오스타에서 선미씨 나오셨을 때도 자기가 다리가 되게 길다면서 뭐 다리가 뭐 100 몇 센치라고, 다리 길이 100 몇 센치가 되려면은 그 남자 모델 정도 돼야 됩니다. 여자 모델도 조금 쉽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다리 길이 재본다면서 여기를 대드리더라고요. 이게 다리가 아니죠. 이거 다리가 아니죠. 여긴 다리가 아니고 골반입니다. 골반. 근데 여자분들은 진짜 그게 자기 다리 길이인 걸로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셔. 다리 길이가 아니셔. 아셔야 돼. 그래서 인심은 어디? 그냥 내 가랑입니다. 그래서 인심 길이를 재면 그 자전거 사러 가면 인심 길이를 재요. 뭐 좀 조심스럽게 해주시는데 벽에 세운 다음에 책 같은 거를 가랑이에다 낑기라고 해요. 본인이 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책 아랫부분부터 바닥까지 재요. 그리고 나서 책의 길이를 더하면 내 인심 길이가 나오죠. 생각보다 짧아서 놀라실 수 있습니다. 아웃심 길이는 어디까지 재냐에 따라서 상당히 애매하긴 한데 보통은 여기 골반 튀어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골반 뼈 이거 딱딱한 거 이거 여기까지를 아웃심 길이로 치죠. 식이섬유 위주의 식단 때문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생각해? 뭐 맞겠죠. 그럼 왜 이렇게 진화를 했냐? 우리는 소화가 더 오래 걸리는 음식을 먹어왔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소화가 덜 오래 걸리는 음식을 먹어왔습니다. 그 차이예요.
우리는 소화가 오래 걸린 음식들을 먹어왔으니까 장에 음식이 오래 머물러야 했어요. 생존이 달린 거죠. 장이 길어서 음식을 오랫동안 영양을 빨아 먹어야 하고 좀 오랫동안 갖고 있는 게 유리했죠. 근데 이제 서양인들이 먹던 것들은 흡수가 어차피 소화 흡수가 빠른 것들이니까 빨리 먹고 빨리 빼고 빨리 먹고 빨리 빼고였죠. 그러니까 허리가 짧아졌고 이제 장의 길이가 이제 짧아진 거죠. 동양 사람들은 장이 길어진 거고. 그리고 이제 살고 있는 기후 같은 것도 중요한 게 좀 보통 추운 지방에 살면 말단 부위가 좀 작아지죠. 손이 크고 발이 크면 열이 잘 빠져나가서 생존에 불리하죠. 그래서 동양 사람들은 손발이 좀 작죠.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근데 더운 데서 살았던 특히나 흑인분들 보면은 손발이 크죠. 머리는 작아요. 왜? 대가리가 크면 햇빛을 많이 받아서 열이 너무 많아. 그래서 머리는 작게. 우리는 반대죠. 우리는 머리는 크게, 손발은 작게. 흑인분들은 우리랑 반대로 머리는 작게, 손발은 크게.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라고 하네요. 저도 이거는 확실히 찾아본 게 아니라서 근거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레너드는 엄청 더운 데서 살았구나. 레너드의 조상이 엄청 더운 데서 살았겠죠. 근데 동양인만 왜 피지컬이 있다고임. 그러니까 이 피지컬이 좋다 안 좋다는 지금 기준인 거고. 자, 여러분 제 말 좀 한번 들어보세요. 자, 봐봐요. 동서양인 피지컬 차이 왜 이렇게 불합리? 그게 아니죠. 피지컬은 결국 생존이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동양인이 더 진화된 인간들입니다. 자, 우리 인간의 조상들하고 싸우던 애들 있잖아요.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막 그런 거 있잖아. 인간의 조상이 인간이 될 수 있었던 그 유인원들 중에서 체격이 작은 편에 속했죠. 인간의 조상들보다 원래 피지컬이 훨씬 큰 유인원들이 있었죠. 걔들 다 죽었어요. 왜? 등에 손이 안 닿아. 전쟁 나면 다 죽어. 등에 손이 안 가서. 근데 실제로 몸이 너무 크다 보니까 많이 먹어야 했고, 그래서 이제 음식이 많이 없는 시기를 견딜 수가 없었죠. 반면에 인간의 조상들은 체격이 적당했고 아구창이 발달한 어떤 형태 때문에 뇌가 발달하기 더 좋아서, 손을 쓰기가 더 좋아서 점점 손을 많이 쓰고 뇌가 발달되고 음식을 많이 먹지 않아도 견딜 수 있게 돼서 걔들은 다 죽었는데 우리의 조상들은 살아남았고 인간으로 진화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먹기 살기가 너무 편한 시대니까 막 키 크고 손발 크고 크고 막 머리 작고 이러면 와 피지컬 좋다라고 하지만, 사실 더 이렇게 과학, 생물 뭐 이쪽으로 들어가면 피지컬이 좋다는 건 결국에는 생존에 유리한 걸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피지컬 좋다는 보통 스포츠, 패션 쪽으로 얘기하는 거고, 동양인이라고 해서 우리는 되게 뭐 저주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더 진화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기분이 좋아집니다. 생물학 전공인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좀 써주세요. 아닙니다, 틀렸습니다만 계속 얘기하지 마시고, 요거는 제가 나중에 찾아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전부 뭐 유튜브나 커뮤니티 같은 데 올라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거는 그 서양 사람들이 지구를 먼저라기보다는 어쨌든 전 세계를 좀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미의 기준도 그들이 선도하니까 그들의 피지컬이 더 우월하게 보이는 거지. 만약에 동양인들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었으면 동양인의 피지컬을 더 멋있게 봤을 수도 있다라는 설도 있긴 합니다. 과학적이고 생존에 유리하지 않아도 되니까 좀 커지고 싶네. 그러니까 이게 생존으로 봤을 때 두 가지 다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에 되게 가늘고 길고 조두야, 그러면 엄청 후딱 임신을 시킬 수 있잖아요. 쓱싹 빡 하고 끝나는 거잖아 그냥. 그러니까 엄청 옛날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뭐 즐기시고 나발이고 그런 거보다 지금 유전자를 남겨야 하잖아. 임신을 시켜야 하잖아. 임신을 시킨다는 그 목적으로 보면 되게 가는데 길어, 그리고 엄청난 조야, 그럴 경우에 그냥 쓱싹 빡 하고 임신시키고 런 쳐버리면 되니까. 근데 조금 더 이제 현대에 가깝게 오면은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선택을 받을 확률이 높으니까, 한 번에 임신이 되는 경우보다는 여러 번 했을 때 임신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쓱싹박 하고 가는 새끼보다 나를 만족시켜주는 수컷하고 더 여러 차례 관계를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 차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큰 추를 가진 사람들이 후세를 많이 남겼으니까 점점 추가 커져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게 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다 좋은 피지컬이라고 생각합니다. 난 쓱싹박을 원하지 않아. 나를 진화시키지 마라. 길이 두께 다 짧으면 발도 하지 마시죠. 넣어두시죠. 방금 사진 보고 왔는데 7일간 인심 길이 존나 기네. 안 그래도 저 아까 저거 봤거든요. 조슈아가 뭐 여자에게 받는 대우 뭐 이런 쇼츠였거든요.
저는 이제 거의 뭐 직업병적으로 피지컬을 보니까 제가 아까 쇼츠 넘기다가 우연히 나온 건데 너무 놀랬던 부분. 자, 이 여자도 지금 피지컬이 장난 아니란 말이에요. 동양에서 보기 되게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좋은 피지컬일 겁니다. 씨발 시릴간 지금 무릎 높이 좀 보세요. 지금 이게 뭐 시합 때나 뭐 그럴 때일 거라 아마 복싱 슈즈를 신었을 텐데 복싱 슈즈가 굽이 거의 없거든요. 그 여자들은 보통 굽 있는 신발을 좀 신죠. 지금 둘이 무릎 높이 차이 좀 보세요. 정강이가 씨발 얼마나 긴지. 키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무릎이 너무 위에 있어. 거기다 씨발 팔 길이 좀 보세요 지금. 이쪽 어깨가 지금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 팔 길이 좀 봐. 이 배꼽 여기 있는데 지금 이거 만약에 어깨 좀 낮추면은 진짜 팔꿈치가 배꼽까지 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야추가 뭐 여기 좀 있겠는데 글러브 낀 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손 위치 좀 보세요. 지금 팔이 허벅지 중간까지 온다니까. 뭐 당연히 헤비급 박서니까 뭐 리치야 엄청나게 길겠지만 감안해도 진짜 말도 안 되는 팔다리 길이 같긴 해요. 조슈아 지금 통허리예요, 얇은 허리예요? 이제 다 구분하셔야 돼. 통허리죠. 허리통이 크죠. 그래서 어깨나 가슴 같은 거 엄청 발달해도 되게 극단적인 역삼각형은 좀 아니죠. 근데 코어통이 커야 빤치가 세죠.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피지컬 진짜 X되긴 해요. 조슈아 시릴간 닮음. 나도 헷갈렸어. 농구 했으면 잘하려나. 좀 다른 재능이긴 하죠. 근데 보통 그나마 격투기 중에서 복싱하고 농구가 좀 비슷하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둘 다 좀 팔이 길어야 유리하고 스텝이 좋아야 유리하니까. 아이브 레이도 피지컬 지리던데. 내가 이렇게 뭐 나쁘게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아이브 레이 피지컬 지리던데. 아이브에서 제일 피지컬 좋은 건 당연히 안유진 씨고 두 번째는 장원영 씨로 봐야 되고 3등은 이서 씨로 봐야겠죠. 이서 씨 손 크기랑 팔 길이 이런 거 보셨어요? 레이 씨는 하위권이죠 피지컬이. 이서 씨 같은 분들이 이제 박싱 했으면 난리 나죠. 미의 기준을 이야기하니 생각나는 게 호모사피엔스와 끝까지 경쟁한 사촌종이 네안데르탈인임. 예전에 네안데르탈인을 못생기고 미개하게 복원했음. 나중에 유럽인들에게 4%의 네안데르탈린 유전자가 남아있다는 게 밝혀지니까 그때부터 네안데르탈인을 덩치 큰 서양인처럼 복원하더라. 서양인들도 좀 저런 거 심하긴 해. 그렇게 치면 민지 나올 때 됐지. 민지 씨하고 이서 씨하고 피지컬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이돌 중에 리사 피지컬 상위권임. 그러니까 피지컬을 뭘로 봐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리사 씨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피지컬을 비율이 좋은 걸 얘기한다면 리사 씨는 아이돌 중에서 최상위권에 속하죠. 뭐 장원영 씨 같은 계열이죠. 얼굴이 엄청나게 작고 팔다리가 길고 키가 큰. 리사 씨가 당연히 장원영 씨보다 키는 조금 더 작지만 비율은 미묘하게 조금 더 좋으신 것 같아요. 키 대비했을 때. 근데 여기서 말하는 피지컬이 만약에 막 손 크기, 발 크기 뭐 이런 것까지 들어가는 거라면, 힘이 셀 것 같은 느낌까지 들어가는 거라면 뭐 그렇게 높진 않으실 거고. 남자 피지컬 로운 하나로 정리되더라. 뭐 로운, 그 다음에 그 카리나 씨하고 잠깐 사귀었던 그 사람 이름 뭐지? 이재욱 씨,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일단 로운 씨는 키가 한 뭐 190은 되는 것 같고, 이재욱 씨도 80 후반인 것 같죠. 일단 키가 존나 큼 둘 다. 그리고 제가 로운 씨는 자세히는 모르는데 이재욱은 제가 확신하는데 진짜 확신의 대물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로운 씨 빼고 이제 이재욱 씨로 볼게요. 이게 양상국파거든요. 그러니까 양상국 라인이에요, 요게 이제. 그러니까 양상국 씨 라인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 이제 이재욱 씨로 보이는데 이제 완전 확신의 대물상이죠, 여기는. 근데 거기에다가 키도 180 후반, 팔다리 길이 그 정도. 전 사실 이제 그 카리나 씨 열애설 떴을 때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이재욱 씨가 남자들 사이에서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어요. 여자들 사이에서는 조금 인기가 이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태였고, 그래서 남초 사이트에서는 약간 이재욱 누군데, 카리나 아까운데,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 이재욱 씨가 이제 얼굴이 이제 그 기사로 올라오다 보니까 얼굴만 딱 보면 당연히 카리나 씨가 훨씬 예쁘니까 약간 아깝다 카리나가, 이런 느낌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매력이 점점 드러나고 나서는 참 잘 어울리는 커플이었다가 나오죠. 이 사람 일단 노래도 정말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피지컬도 좋고 얼굴도 잘생겼고 확신의 대물상이고 팔다리도 길고 손도 존나 크더라. 사실 카리나 씨가 얼굴이 어마무시하게 예쁘신데 또 악어팔로 유명하시지 않습니까? 팔이 짧은 걸로. 만약에 이분이랑 결혼을 해서 이렇게 이세가 나왔다면 참 멋있었을 것 같습니다. 카리나 팔 짧은 거 보완하려고 나시 많이 입음. 그런 게 아까 동양 사람 이거 아우심 인심 얘기했잖아요. 동양인들은 그래서 그 칠부 바지 막 이런 거가 잘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 무릎까지 오는 반바지 같은 게 잘 안 어울리는 이유가 종아리가 짧잖아.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이 무릎 근처까지 오는, 무릎 바로 아래, 무릎 바로 위, 이 정도까지 오는 길이의 치마나 바지가 특히 여자분들이 잘 어울리는 게 종아리가 길어. 그러니까 예뻐 보이는 거고, 동양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짧은 치마나 짧은 바지를 입어요.
허벅지가 기니까 약점을 보완하는 거죠. 내가 팔이 짧으면 반팔 같은 걸 입으면 오히려 팔 짧은 게 좀 드러나고 민소매를 입으면 오히려 덜 드러납니다. 그리고 카리나 씨 같은 경우에 팔이 짧으셔도 얼굴이 워낙 작아서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티나지 않아요. 막 팔 짧은가 보자 하고 하면 보이는 거지. 그럼 평소에 그냥 보면 눈치를 못 채요. 얼굴이 너무 작아서. 근데 만약에 카리나 씨 얼굴이 길었다면 팔 짧은 게 엄청 티가 많이 나겠죠. 저도 팔이 좀 긴 편인데 얼굴이 길다 보니까 특히나 이렇게 옆에서 보면 팔 하나도 안 길어 보여요. 오히려 짧아 보여. 얼굴이 길어서. 그래서 얼굴 대가리가 차지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얼굴하고 대가리가 작아야 팔도 길어 보이고 어깨도 넓어 보여요. 알렉스 페레이라, 일말의 양심도 없는 대물상. 그러니까 이재욱이 사실 한국의 페레이라고 봐야 돼. 이재욱이 사실 한국의 페레이라예요. 격투기를 안 한다 뿐이지 거의 그 느낌입니다. 마동석 생각보다 작고 유지태 생각 이상으로 큼. 마동석 아저씨는 제가 봤을 때 한 175 정도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필에 요즘 프로필 모르겠고 예전에 천군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천군이라는 영화에서 마동석 아저씨가 몸이 너무 좋은 거야. 진짜 놀랄 정도로 몸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누군지 찾아봤고 키 180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크시구나. 한 180에 한 110kg 막 이렇게 나가 보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키가 좀 크지 않으시더라고요. 175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최홍만 얼굴 양옆으로 눌러서 작게 만들어줬으면. 홍만이 형 위아래로 긴 게 문제인데 옆에서 누르면 더 망하지. 그렇긴 해요. 이게 이제 호르몬 그것 때문에 여기 광대부터 광대 이하로 엄청나게 길어지신 거라 중안부 하안부 다. 목 짧은 사람은 목 길게 보이려면 어떻게 커버해야 돼? 살을 많이 빼야죠. 목 길게 보이고 싶으면. 목이 길어 보일 수 있는 방법은 살 빼는 거 말고 거의 없다고 봐야죠. 목이 긴 게 좋은 거 맞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일단 목이 긴 게 더 잘생겨 보입니다. 더 예뻐 보이고요. 이건 사실이에요. 예전에 한 15년은 됐을 겁니다. 제가 헬게를 하고 막 그럴 때 목 길이가 외모에 미치는 영향이 잠깐 유행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원빈 씨, 뭐 정우성 행님, 뭐 이런 사람들의 목 길이를 짧게 만들고 상대적으로 이분들만큼 잘생기지 않았던 다른 배우나 연예인분들의 목 길이가 짧은 분들을 늘렸는데 목이 긴 게 더 잘생겨 보이더라고요. 근데 목이 길면 아무래도 좀 약점이 될 수 있죠. 목 길고 하견이면 운접. 좀 쉽지 않긴 합니다. 목이 길고 어깨가 하견이고 좁으면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목이 좀 길어도 어깨가 많이 넓으면 별로 상관없고. 김수현, 설윤 목 길이 진짜 볼 때마다 놀라. 그게 턱이 작아서 그래. 흑자일수도 목이 그렇게 짧지 않아요. 사실 여기 턱 뒤에 공간이 있어요. 여기 저도 원래 목이 조금 긴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턱 주가리가 크잖아. 여기 턱이 크단 말이야. 여기 턱 뒤에가 다 목이야. 사실 목이 짧은 게 아니고. 근데 설윤 씨, 김수현 씨 이분들보다 더 그런 거는 그 이주빈 씨인가 그분. 이주빈 씨 그런 분들도 사실 목이 좀 너무 긴 느낌이 좀 있죠. 그게 턱이 없어서 그래. 거의 무턱이야 그 사람들. 턱이 너무 작아. 그러니까 모든 목이 다 보이는 거죠. 쪼다리는 어떻게 안 될까요? 쪼다리면은 살을 빼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남자는 좀 비추긴 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여자면 다리가 짧으시면은 그냥 무조건 다리를 말리시는 게 좋긴 합니다. 그리고 다리가 안 짧아 보이게끔 코디를 잘 하시면 돼. 근데 남자인데 다리가 짧은데 가늘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인삼에 가닥 나온 것처럼 보여요.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사람한테 하체 운동 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을 해줄 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놀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그리고 이거를 원래 옛날에 그 DC 헬게를 할 때도 다 얘기를 하던 거고 회원분들한테도 심지어 얘기하던 거고 다리가 짧은데 가늘기까지 하면 남자는 진짜 너무 볼품 없어 보입니다. 차라리 다리가 짧더라도 튼튼하면 와 다리 좋다를 먼저 생각하지 다리 짧다를 먼저 생각하진 않아요. 윤성빈 씨가 팔다리가 짧단 말이에요. 근데 윤성빈 씨 보고 팔 짧네, 다리 짧네 이런 얘기 안 하잖아. 팔 뺀다, 다리 미쳤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남자는 팔다리가 짧아도 오히려 더 키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장 유명한 게 우리나라는 윤성빈 씨가 있고 서양 쪽에는 햄스워스. 햄스워스가 팔다리가 다 짧아요. 근데 크리스 햄스워스도 팔 나 멋있게 키우니까 팔 짧은 게 별로 안 느껴지잖아. 심지어 햄스워스는 얼굴도 길어. 얼굴이 길면 팔 짧은 게 잘 보인단 말이에요. 카리나처럼 얼굴이 작으면 팔이 짧아도 별로 티가 안 나고 햄스워스는 얼굴이 길어요. 그래서 키가 그렇게 큰데도 거의 190 되는데도 팔다리가 되게 짧아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튼튼하게 키우니까 별로 상관이 없어. 그래서 여자 쇼다리면 말리시고 코디로 해결하시고요. 남자 쇼다리면 키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힐 같은 거 신는 그런 옵션도 있고 저도 다리가 짧잖아요. 그래서 운동화를 항상 좀 굽이 있는 걸 신거든요.
물론 뭐 쿠션이나 그런 것 때문도 있긴 해요. 체중이 좀 나가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평발이잖아요. 그래서 쿠션이 좀 있는 신발을 신어야지 발바닥이 좀 안 아파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나마 이제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서 굽이 있는 신발을 좀 애용합니다. 이승윤은 뭐임? 거기까지 가진 말자. 우리가 오늘 피지컬을 얘기하는데 샤키로닐 얘기를 꺼내지 않잖아. 그것처럼 이승윤, 김병만까지 가서도 안 돼. 이거 우리가 지키자. 우리가 피지컬 얘기하는데 샤키로닐 얘기 나오면 아무 의미가 없어. 오타니 뭐 체격 진짜 좋던데요. 어차피 샤키로닐 옆에 가면 애야. 그래서 샤키로닐 얘기를 꺼내면 안 되는 것처럼 이승윤 씨, 김병만 씨까지도 갈 필요가 없어. 우리가 190에 팔다리 짧은 건 의미 없을 듯. 추가로 크리스 햄스워스는 존나 잘생겼잖아. 또 목소리가 개 오지잖아. 크리스 햄스워스가 키가 190인데 누가 크리스 햄스워스한테 가서 팔이 짧으시네요 하면은 Yes I do 하고 말겠죠. 근데 어디 뭐 조그만한 애한테 가서 야 너는 팔도 진짜 짧다 이러면 저 팔 안 짧은데요. 저 팔 긴데요. 이렇게 하겠지. 어쩔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연예부 기자들이 진짜 나쁜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정우성을 특히나 싫어하는 엄청 유명한 연예부 기자가 있었대. 그 사람이 정우성한테 이제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키는 큰데 다리가 되게 짧으시네요 막 이런 얘기를 그냥 대놓고 물어봤어, 인터뷰로. 근데 정우성 행님이 그냥 웃으면서 뭐 키라도 크니까 다행이죠 이러면서 웃으면서 그냥 넘기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여유인 거야. 근데 만약에 어떤 조그만한 애한테 키에 비해서도 다리가 되게 짧으시네요 라고 하면 저 다리 안 짧은데요. 저 비율 좋은데요. 이러면서 막 발광을 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약점이 있지만 열등감이냐 아니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강동원은 인심 아웃심 다 긴 거임. 다리 제가 자세히 본 적 없긴 한데 아마 긴 것 같아요. 팔도 길고 얼굴도 겁내 작고 어깨도 넓고. 강동원 씨가 실제 키가 사실 그렇게 안 크잖아요. 강동원 씨가 이제 뭐 말이 되게 많긴 한데 프로필상 몇으로 나오시냐? 86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 막 인터넷 설 보면 180이다까지 있거든요. 근데 180은 아닌 것 같고 모델 활동도 하시고 한 거 보니까. 근데 제가 봐도 한 82쯤 되는 것 같아요. 강동원 아저씨 2, 3 정도인 것 같아. 근데 프로필에 86으로 써 있으시네. 3, 4cm 더 길게 써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예전에 김윤석 아저씨하고 무슨 영화 찍었었잖아요. 아, 검은 사제들. 검은 사제들에서도 김윤석 아저씨가 보기보다 키가 크거든요. 78 정도 되거든요. 그 송강호 아저씨도 생각보다 키가 크잖아요. 80이 좀 넘든가 그러잖아. 근데 김윤석 아저씨랑 사실 그렇게 큰 차이 안 나요. 그리고 검사 외전에서도 저희가 황정민 아저씨를 직접 봤거든요. 저보다 확실히 작거든요. 엄청 가까이서 그냥 지나가는 거 봤어요. 저보다 확실히 작으신데 황정민 행님하고도 그 정도까지 차이 안 나요. 만약에 프로필대로 보면 거의 10cm 차이가 나야 되는데 그 정도 절대 차이 안 나거든요. 강동원 행님이 이제 비율이 워낙 사기다 보니까 186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그때 김윤석 아저씨가 그 무대 뭐 인사 뭐 이런 거 하는데 강동원 형님이 구두를 엄청 굽을 높은 걸 신고 와서 오이씨 야 너 왜 이렇게 뭐 커졌어 막 이러면서 좀 놀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깔창을 엄청 심하게 깐 거 아님? 황정민 아저씨가 깔창을 과연 깔까 안 깔 것 같은데, 김윤석도 안 깔 것 같고, 배정남 선생님도 옛날에 이제 프로필에 180 쓰셨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옛날에 배정남 씨가 엄청 유명했어요. 남자 사이트에서 몸 멋있다고 예쁘다고. 근데 175 정도 되시는 것 같죠? 나 183인데 야구에서 하승진 보고 물리엔진 고장난 줄. 하승진 씨는 너무 넘사긴 해. 이미 20대는 샤킬보다 크니까. 애들이 어른 보면 그런 느낌이라나 그렇겠죠. 막 초등학생인데 막 어른이 막 화내고 이러면 그런 느낌이겠지. 인스타에서 하승진이랑 전성기 덱스랑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 붙이는 거 보고 기가 차서 헛웃음 나왔음. 근데 야산에서 싸우면 모른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링 위에서 싸우면 당연히 하승진 씨가 이기겠지만, 야산에서 뭐 이렇게 맥가이버 칼 같은 거 하나씩 쥐어주고 하면. 나 예전에 멸치였을 때 헬스장 관장님이랑 엘베 기다리는데 문 열리니까 나한테 레이디 퍼스트 이라해서 웃긴 했는데 뭔가 기분이 이상했어.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똥꼬모두. 근데 그거에 긁히는 게 바로 운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이제 동기가 되겠죠. 그거에 안 긁히고 엉덩이가 막 이렇게 실룩실룩 하면 몸을 안 만들겠죠. 긁혀서 운동 개 열심히 하긴 하고 있긴 해. 잘 됐네. 해피엔딩. 그럼 나중에 네가 몸을 더 키워서 헬스장 관장님하고 엘베를 타는데 엘베 딱 도착했을 때 네가 이러고 레이디스 퍼스트 했을 때 관장님이 와 긁혀가지고 이렇게 타. 그리고 네가 엘베에서 이제 제가 더 크지 말입니다.
그때 왜 그렇게 하셨어요 저한테? 그럼 이제 관장님이 그치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원님이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 걸 이런 느낌으로